정의사당의 강경입니다. 오늘 10분 동안 24절기에 대한 봄 절기를 한번 배워볼게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데요. 그 계절에 맞게 우리나라 선조들이 시간과 태양의 빛에 관계되어서 한 계절을 3개월씩 잡아서 4개로 12달을 나누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봄 절기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의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햇볕을 받는 양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봄 절기를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 봄 절기는 양력을 기준으로 2월, 3월, 4월을 기준으로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라고 해서 6개씩을 나눕니다. 그래서 봄 6개, 여름 6개, 가을 6개, 그 다음 겨울 6개 하니까 6, 4, 24에서 24개의 절기가 되는데요. 봄에는 먼저 2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2월과 이 2월달 2월 4에서 5일 정도의 입춘이 와요. 그 다음 2월 18일에서 19일이 우수가 되는데 이게 대략 달의 기준으로 15일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달 초, 그 다음에 중순이 지난 이후를 보는 거예요. 잘 보시면 2월 4일이 초죠. 근데 중순 지나서 15일 지나서 2월 18일경이고 여기도 또 초죠. 그 다음 15일이 지나서 20일경. 여기도 초인데 다시 15일이 지난 5일에서 20일경이 되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우리가 자전축이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하고 있는 태양 빛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한자로 지칭을 합니다. 첫 번째 입추는 봄이 세워졌다 해서 설립 봄춘인데 봄을 세웠다는 표현은 봄이 시작되었다로 보고요. 우수금, 비유 물수니까 뭐가 와요? 비가 오기 시작하고요. 경칩하면 놀랄 경자에 숨을 칩자인데 숨어서 겨울잠 잡던 짐승들이 동물들이 뭐예요? 놀라는 시기다. 춘분은 봄볕이 점점점 이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시기고요. 그 다음 맑을청 밝을명이라고 해서 하늘이 맑아지는 계절이고요. 고구는 곡식곡자의 비유여서 곡식을 씨앗 뿌리기 좋게 비가 내리는 계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입춘우수, 경칩춘분, 청명고구. 네, 외우시면 너무 좋긴 하지만 그게 물이라고 하면 3개월이 봄이다. 3개월이 여름이고 3개월이 가을이고 3개월이 겨울인데 2월부터 시작해서 2월 초 중순 넘어서 20일경 그 다음 3월 초 3월 중순 넘어서 20일경 4월 초 4월 중순경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입춘우수 경칩춘분 청명고구 이렇게 좀 외우시면 좋겠고요. 자세히 한번 다시 볼게요. 봄이 시작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대문 앞에다가 이제 봄 시작되었으니까 좋은 기운이 많이 왔으면 하고 거는 문구가 있어요.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해서 봄이 왔다 좋은 기운 좋은 것들이 와라 건양 이 좋은 빛에 많은 경사스러운 일이 왔으면 좋겠다 해서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대문에다가 딱 붙여놓기도 합니다. 봄이 시작되었어요. 2월 18일경이 되면 봄비가 내리고 싹이 트기 때문에 우수 비가 내리기 이때부터는 계속 날씨가 따뜻해지죠. 그 다음 경칩이 되면 한자가 어려운데 놀랄경 수물칩이라고 했잖아요.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니까 숨어있는 것들이 깨어나는 계절인데 이제 개미나 개구리나 뱀들이 깨어나는데 다 땅속에 있는 것들인데 개미는 3월 정도에 또 이렇게 밖으로 나오고 개구리는 4월 초, 뱀은 4월 하순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 시작점인데 보통 우리가 우수와 경칩엔 대동강물도 녹기 시작하더라 대동강물이 풀리더라 이렇게 어른들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2월과 3월 초가 되면 점점 이제 비가 내리고 짐승들도 깨어나고 하는 시기가 되겠고요. 춘분은 봄에 나눌 뿐, 이게 봄 정중앙이 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햇볕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낮과 밤 길이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완전히 이 춘분 때는 낮과 밤이 정확해요.
똑같이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충분히 지나게 되면 낮이 점점 길어져서 낮이 제일 긴 뭐가 되냐면 하지 때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낮이 길어지고 이렇게 낮이 길어질 때 우리가 봄 춘곤증이 있지요. 그래서 나무를 캐거나 상추, 부추, 채소 심기도 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때 제일 낮잠이 많이 자고 싶은 시기이기도 하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들을 먹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청명은 점점 날씨가 맑아져서 4월 4일과 5일인데 봄 농사 준비를 농사는 하지만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뭐 하러 가냐면 벚꽃 구경하고 나들이 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벚꽃과 나들이 철이고요. 고구는 곡식고개 비운데 이렇게 비가 오면 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벽시 담그고 모짜리를 시작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봄을 3개월에 나눠서 2월, 3월, 4월 초와 중순 넘은 20일경을 두 개씩 나누는데 입춘우수, 경칩춘분, 청명곡으로 나눠서 봄 절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봄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여름이 되면 어떤 그 절기로 나누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봄 절기는 몇 개로 나눠요? 6개. 입춘우수, 경칩춘분, 청명고구. 우리는 한자 시간이니까 입춘, 설립, 봄춘, 봄 시작, 우수, 비유, 물수, 비대림, 놀랄경 수물치, 숨어져 있는 짐승들이 깨어나는 시기, 춘분, 봄, 봄볕이 점점 많아지는 시기, 청명, 맑아지는 하늘이 맑은 시기, 고구, 곡식에 비가 내려서 씨앗들을 심게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여름이겠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경리사당의 강경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절기 봄을 지나 여름 이야기를 할게요. 여름 이야기는 여름에 해야 되는 것도 똑같이 절기가 6개인데요. 이파, 소만, 망종하지, 소서대서예요. 다시 한번 이파, 소만, 망종하지, 소서대서인데 총 우리가 여름은 양력 5월, 6월, 7월부터 더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이파라고 하는 것은 설립, 여름아, 여름이 시작되었다. 소만, 작을 소, 찰만. 점점 뭐가 해요? 비의 양이 많아지고 차고 있다. 망종, 까끌하기망, 씨종. 껍질이 있는 씨앗들을 파종하는 시기고요. 하지, 여름하 이를지, 낮과 밤의 길이가 가장 긴, 즉 낮의 길이가 제일 긴 시기가 되겠고요. 소서, 작은 더위서, 대서, 큰 더위서 해서 이파, 소만, 망종하지, 소서, 대서가 여름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복습을 좀 하면 우리는 절기가 지구가 태양을 주변으로 돌고 있는데요. 그 햇볕 양에 따라서 15일 간격으로 2개씩을 보고 있는데 달 초와 보름이 지난 20일경을 한 달을 이렇게 2개씩 나눴어요. 그래서 양력 5월, 6월, 7월이 여름인데 5월 초순인 5월 5일에서 6일 어린이날 이즈음에는 이파, 여름의 시작이라고 해서 우리가 반팔 입기 시작하잖아요. 중순이 되면 소만이라고 하고 망종하지 6월이 됐어요. 그럼 현충일 그 정도의 씨앗 뿌리기를 하고요. 6월 20일경, 그 다음 7월 초경, 7월 중순이 넘는 20일경에서 소서 대서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 5월, 6월, 7월 양력 기준으로 하는 거고 2개씩 절기를 월 초와 20일경 정도에 하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이파소만, 망종하지, 소서대서. 다시 한번 이파소만, 망종하지, 소서대서인데요. 자, 이파, 여름이 시작되었어요. 항상 시작하는 계절에는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시작은 무조건 설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입하, 5월 5일에서 6일 여름 시작인데 이때는 개구리 소리도 많이 나고 이제 보리 이삭이 자라나고 있고 벽시가 저번에 모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싹이 자라고 있는 걸 보이는 시기가 되겠어요. 소만, 작을 소 찰만해서 5월 20일에서 22일경인데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돼서 모내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모내기를 시작할 즈음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가는 보릿고개 시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소만 시기가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되긴 하지만 보릿고개 시기여서 보릿고개라는 얘기는 보리가 수확되기 전에 겨울에 추수한 벼도 다 먹어버리고 이제 보리를 먹어야 되는데 보리가 아직 연글지 않아서 그 공백 기간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골아 죽기도 하고 잘 넘겨야만 생명을 연장하는 시기예요. 그때가 이 소만시기라고 합니다. 5월 20일에서 22일. 자, 이게 지나면 망종, 까끄라기망 시종이라고 해서 까끄라기가 있는 씨앗을 파종하는 시기인데 씨 뿌리기 즉인데 모내기를 하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6월 5일과 6월 6일 이때 되면은 다 씨앗 모내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마무리를 되게 하겠죠. 근데 하지가 되면 여름 하에 이를지 여름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래서 태양이 제일 오랫동안 떠서 저녁 7시가 되어도 태양이 떠있는 햇볕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하지가 지나면 점점점 낮의 길이가 다시 짧아지게 됩니다. 자, 낮과 밤의 길이가 정확히 반절로 나눠준 춘분이 있었어요. 봄에. 그 춘분이 지나면 낮의 길이가 점점점 길어졌다가 하지가 되면 낮이 제일 길고 하지가 지나면 점점 낮이 줄어요. 그래서 추분, 가을이 되면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추분 시기가 다시 지나면 이제 밤이 점점점 길어져서 동지가 돼요. 저희가 이제 겨울이 생각나면 하는 성탄절도 있지만 전 거기에 동지를 넣고 싶었거든요. 근데 24절기에서 얘기할 것 같아서 거기서 빼고 오긴 했는데, 자, 하지는 여름이 최고로 절정에 이르렀고요. 그렇게 되면 가장 바쁜 시기고 이때는 감자도 수확하고 마늘도 수확하는 수확의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지경에 캔 감자를 하지감자라고 부르게 하는 거죠. 소소와 대서가 남았어요. 작은 더위와 큰 더위가 있는데 나중에 겨울에 가면 작은 눈과 큰 눈, 소설, 대설이라는 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소환, 대안. 그래서 소환, 대안도 있고 소설, 대설도 있고요. 소서, 대서 하는 것처럼 더위서 한자를 좀 보면 위에 나리를 쓰고 아랫부분에 사람자를 써서 사람 위에 태양이 있으니까 얼마나 더워요. 사람 머리 위에 태양이 있다. 너무 더워지기 시작해요. 작은 더위에서 7월 7일이나 8일인데 이때는 더위가 시작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온상 태풍, 장마가 시작되기도 해요. 그래서 장마가 시작하는 시기고요. 대서가 오면 너무 더우니까 우리가 피서를 가게 되겠죠. 그래서 휴가철 시작하는 7월 20일에서 말일경이 돼서 이때는 보통 중복이라고 표현하는 한자고요. 이때 제일 맛있는 것이 과일들인데 최고로 맛있게 먹으려면 수박이나 참외는 이경에 먹을 때가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절기에 우리가 흔히 여름에 초복, 중복, 말복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24절기에 들어가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더위를 이겨내는 그 방법 중에 다시 여기서 세분화한 절기를 뜻합니다. 24절기에 초복, 중복, 말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하면, 자, 여름은 양력 5월, 6월, 7월이다. 양력은 5월, 6월, 7월이고 6개 절기로 나누는데 5월은 뭘로 나눠요? 입하, 소만. 6월은 망종하지, 7월은 소서대서를 나누는데, 자, 5월에 입하는 여름 시작, 소마는 본격적인 농사, 물이 차오르는 시기고요. 망종과 하지는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 수확을 하는 계절이에요. 그 다음 소서대서는 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여름의 계절이 되겠습니다. 자, 봄을 배우고 여름을 배우고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는 너무 아름다운 나라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데 지구가 너무너무 아파서 요즘은 봄과 가을을 느낄 수 없고 여름을 많이 느끼고 여름이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겨울도 정말 옛날만큼 춥지는 않지만 또 혹한이나 한파가 집중적으로 올 때도 있기도 하죠. 제일 좋은 봄과 가을이 줄어든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서 가끔씩 꽃들은 일조량에 따라서 피는데 개나리는 봄에 피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조량이 많아지면서 가을에 피기도 해서 우리가 흔히 미친 개나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일조량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그러니까 지구의 온난화가 이렇게 기상을 이변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선조들이 했던 이 24절기도 과연 계속 이렇게 맞을지가 의문이긴 해요. 다시 여름을 볼게요. 입하, 소만, 망종하지, 소서, 대서.
여름의 시작, 그 다음 본격적인 농사 시작, 까끌하게 있는 씨앗 심는 시작, 그 다음 하지는 이제 여름의 최고의 절정이고요. 소서대서가 있는데 이 망종 이야기는 어른들이 속담에 뭐라고 하냐면 보리는 망종 전에 베라라고 해서 보릿고개 때문에 망종 시기 전에 보리를 베게 되면 이제 먹을거리가 생기니까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망종이 지나서 하지경에 보리를 수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름절기 배웠어요. 봄에 이어서 여름이 마무리됐는데 외우시면 좋겠지만 제가 뭐 외우기까지는 강요하지 않고 반복해서 영상 보시고요. 한 절기는 3개월, 3개월을 다시 2개씩 나눠서 월, 초와 중순이 지난 20일경으로 나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봄과 여름을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을 공부할 거예요. 다음에 만나요.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입니다. 오늘 24절기 가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봄 했고 여름 했어요. 자, 가을 한번 볼까요? 자, 가을은 양력 8월, 9월, 10월인데요. 입추 쳐서 백로 춥은 한로 상강이라고 합니다. 다시 입추 쳐서 백로 춥은 한로 상강. 자, 8월, 9월, 10월인데 자, 그렇게 무더웠던 8월, 자, 7월이 가고 8월 첫 주 아주 무더운 휴가철을 지내고 나면 8월 7일경이 지나서 입추가 되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8월 7일에서 15일 광복절 정도가 지나게 되면 아침 저녁 기온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입추, 가을이 시작하는 8월, 정말 이때만 해도 너무너무 더운데 어느 순간 가을이 성큼 온다고 해서 선조들이 8월 7일에서 8일경을 입추라고 했고요. 처서라고 하면 드디어 광복절이 지나고 8월 말경이 되잖아요. 자, 고처 더위서라고 해서 더위가 점점점 물러가고 있다라고 해서 처서라고 합니다. 백로인데 이슬로예요. 가을에는 이슬이 내리는데 낮과 밤의 기온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슬로가 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백로라고 하면 흰백의 이슬로가 해서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고요. 추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름엔 하지가 있었고 봄에는 뭐가 있었어요? 춘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봄과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이고요. 한로는 차란자의 이슬로인데 이제 이 차란은 지금 등장하면서 겨울에 계속 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가 겨울하면 생각나는 한자 할 때 차란자가 정말 많이 나왔죠. 혹한, 한파, 사만사오 막 이런 말 나왔잖아요. 여기서 또 들어와요. 찰한의 이슬로니까 이슬 중에서 차가운 이슬, 여기는 그냥 하얀 이슬, 비처럼 살짝 내리는 이슬이었다면 추워지는 이슬이 되겠고요. 상강은 이슬보다 더 얼음 알갱이가 생긴 설이에요. 설이가 내린다 해서 상강 시기가 되겠습니다. 시기를 보면 8월 첫 주에 입추가 와서 8월 만경에 처서가 되는데 더위가 식어가고 일교차가 커져서 이때 감기가 또 걸리기 시작하지요. 백로가 되면 9월 첫 주인데 이슬 내리기가 시작하고요. 추분이 되면 9월 23일에서 24일경이 되는 건데 이때 정도 보시면 그때 말씀드린 것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요. 한로가 되면 10월 8일에서 9일경도 되고요. 상강이 되면 10월 말일경 23일에서 24일경이 되는데 천천히 하나씩 다시 보면 입추는 가을의 시작이어서 곡식이 점점점 익어가요. 그리고 처서가 되면 더위는 식고 일교차가 커져서 모기는 없어지게 돼요. 처서 정도 되면 처서 지나면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 하는 것처럼 목이 없어지고 누가 등장하냐면 귀뚜라미가 등장을 하고요. 이때 이제 벌써 김장용 배추와 무를 심기 시작하는 모종 시기가 8월 말경이에요. 이때 해야 김장을 할 수 있는 배추와 무가 되거든요. 백로가 되면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때 근데 완연한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데 이때 보면 벼는 노랗게 익어가고요. 코스모스 피고 기러기는 오고 제비는 강남으로 다시 제비는 기러기 오고 강남 같은 제비가 다시 또 이제 내려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슬 내리기가 시작하는 이 백로에는 이렇게 벼는 여물고 코스모스 피고 가을을 만연하기 시작하고 있지요. 추분이 되면 가을 거제가 한창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정도가 되면 9월 말이나 10월 초순이 되면 우리가 추석이 오잖아요. 그래서 거의 추분 시기에 보름경 정도 돼서
추석이 들죠. 한로가 되면 찬이슬이 내리기 시작해서 이때부터 이제 추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상강이 되면 서리가 내리기 하게 돼. 이 시기를 넘기지 않고 추수가 끝나야 되고요. 이때 하면 서리가 내렸다는 표현이니까 이제 다 모든 초목이 시들어가서 낙엽이 지고요. 국화 피고요. 그다음 짐승들은 추워지기 때문에 겨울잠 자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자, 가을은 8월, 9월, 10월인데 입추 쳐서 백로추분 한루상강이에요. 8월, 9월, 10월. 자, 이렇게 우리가 봄도 하고 여름도 하고 가을도 하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좀 생겼죠. 빨리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해서 시작은 무조건 입추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봄이면 입춘, 여름이면 입하, 가을이면 입추, 그럼 겨울이면 그렇죠. 입동 이렇게 하겠죠. 시작해서 쳐서 그 다음 백로추분 한로상강 이렇게 가을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입추와 처서 때 가을 시작하고 점점점 이제 시원하기 시작하고요. 백로추분 하면 가을 거제하기 시작하고 한로상강을 지나면서 가을 거제가 다 끝나게 되는 거고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한자예요. 설립 가을축 고처 더위서 흰백 이슬로 가을추 나눌뿐 차란 이슬로 서리상 내릴강에서 가을은 총 6개 입추 쳐서 백로추분 한루상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남았어요. 겨울은 지금 우리가 동영상 시청하는 게 겨울인데 더 마음에 와닿을 거고요. 자, 겨울 24절기 겨울 하나만 남았어요. 자, 겨울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리사당의 강경이에요. 24절기 마지막 시간이에요. 겨울에 대해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겨울엔 양력 11월, 12월, 1월을 하는데요. 자,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환, 대안. 다시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환, 대안이 바로 24절기에 겨울절기에 하는데요. 자, 항상 시작은 설립으로 시작하죠. 설립, 겨울동, 입동, 눈이 와요. 소설인데 조금 와서 작을소 눈설, 많이 와요. 큰데 대설, 그 다음 동지는 자, 하지하고 같은 류의 한자인데요. 자, 하지 때는 낮이 가장 길었다면 동지 때는 밤이 가장 1년 중에 긴 날이에요. 그래서 동지, 그래서 우리가 동지에 먹는 동지 팥죽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그래서 동지, 소환, 대한에서 소환 그러면 작은 추위, 대한하면 큰 추위가 되겠습니다. 다시 24절기 중에 자, 뭘 배웠어요? 네, 겨울절기를 배웁니다. 그래서 입동소설, 대설동지, 소환대안. 그래서 소설대설, 동지 끼고 소환대안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겨울은 좀 쉬워요. 자, 11월 7일에서 8일경 되면 겨울이 시작해서 김장을 시작하기도 하고 겨울 준비를 시작합니다. 월동 준비하고요. 자, 소설이 되면 11월 말경이 되는데 이때 첫눈이 많이 오게 되고요. 얼음이 얼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김장을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11월 말과 12월 초에 김장을 거의 마무리를 하지요. 대설이면 큰 눈이 오고 12월 7일에서 8일경에 큰 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동지가 되면 12월 21일에서 22일경인데 우리가 팥죽 먹죠. 그래서 밤이 가장 긴 시기에 팥죽이고 자, 이 동지가 지나고 나면 밤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낮과 밤이 같아지면 바로 춘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춘분이 지나서 다시 낮이 길어지면 하지가 되고 낮과 밤이 같아지면 추분이 되고 다시 밤이 길어지면 동지가 되는 거예요. 소환 대안을 보면 차란자잖아요. 정말 추워요. 소환하고 대안은 1월 초에서 5월 6일인데 우리 겨울에서 제일 추운 때가 1월 초예요. 그 다음 대안 때는 1월 말 정도 되는데 이때는 대안이라고 하긴 하지만 소환보다는 덜 추워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소환이가 대안이 집에 놀러 왔다가 얼어 죽었더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소환 때 1월 초가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방학을 12월 말경 안으로 다 하고 1월 첫 주를 집에서 보낼 수 있도록 꼭 만들고 있고요. 겨울에 그래서 이 1월 말경이 되면 음력 새해 설날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1월 말경이나 2월 초가 되면 우리가 새해
음력설이라고 하는 설날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다시 겨울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겨울이 시작하면 입동, 설립, 겨울동, 눈이 와요, 소설, 많이 와요, 대설, 밤이 길어요, 동지, 첫꿈 추워요, 소환, 많이 추워요, 대한이라고 해서 겨울은 정말 간단하죠. 이 겨울을 잘 나면 다시 1월이 지나서 양력 2월이 와요. 자, 봄은 언제예요? 2월, 3월, 4월을 지나 여름은 언제 시작해요? 5월, 6월, 7월이고요. 덥다 싶었는데 가을이 언제 시작해요? 8월, 9월, 10월에 시작하고 겨울은 11월에 시작해서 우리의 12달을 24절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장장,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제가 4번에 걸쳐서 24절기를 6개씩 나누어서 했으니까요. 동영상 반복해서 보시고 아, 우리 선조들의 지어가 정말 대단하구나. 이 부분을 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24절기 유익했나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자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올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반복 영상 보는 거 강추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수고하셨고요. 늘 감사드립니다.